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을 합격으로 안내해드릴 역사 이야기꾼 최영욱입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한국사 문제가, 공무원 한국사 문제가 좀 쉬워지고 있는데, 이번에도 크게 어려운 문제는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좀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처음 못 푸는 과목을 한국사로 지정을 하셨다면 좀 문제 푸는데 처음에 도입하는 부분에 좀 쉽게 접근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조금 안심하면서 여러분들 시험을 보실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쉽다라고 해서 그렇다면 누구나 다 합격을 하느냐, 그거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쉬우면 당연히 합격 점수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 한 문제라도 실수를 하면 이게 치명적인 부분이 돼버려요. 그에 비해서 문제가 조금 어려웠다라면, 만약에 많이 어려웠다라면 합격 점수가 왕창 내려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문제 정도는 실수하더라도 만회할 만한 그런 부분이 생길 수 있는데, 이번 시험은 좀 문제가 많이 쉽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실수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바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점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1번 문제부터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 문제 자체는 굉장히 좀 쉬워지는 쪽, 한국사 문제는 쉬워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요. 너무 지엽적인 것들을 이제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까지는 이제 그런 부분보다는 항상 중요한 부분, 핵심 부분 위주로, 그리고 알아야 될 부분을 위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 시험도 마찬가지 주제에서 많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주먹도끼가 사용된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이미 힌트 줄 걸 다 줘버렸어요. 주먹도끼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당연히 어느 시대가 됩니까? 구석기 시대. 1번 문제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에서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또 거기서 나왔습니다. 이 유적은 경기도 연천군 한탄강 언저리에 넓게 위치하고 있다. 이곳에서 아슐리안 계통의 주먹도끼가 다량으로 출토되어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는 그 존재 유무로 유럽과 동아시아 문화가 나누어진다고 한 모비우스의 학설을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뭐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이 구석기 시대 찾으란 얘기입니다. 동굴이나 바위, 그늘, 강가의 막집 등에서 찾았다. 구석기 시대 맞죠? 내부에 화덕이 있는 움집이 일반적인 주거 형태. 여러분들 움집이라는 건 막집이 나오면 구석기고, 움집이 나오면 언제가 되냐? 신석기 시대 이후가 돼요. 그러니까 틀렸죠. 토기를 만들어 음식을 조리하거나 식량을 저장하였다. 역시 신석기 시대 이후가 되니까 역시 틀린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구릉에 마을을 형성하고 그 주변에 도랑을 파고 목책을 둘렀다. 어느 시대 이후? 청동기 시대 이후 얘기가 되죠.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1번. 1번 문제 정도는 여러분들 가볍게 무조건 맞추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됩니다. 가 군사 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고 돼 있어요.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를 맺고 개경으로 환도했다. 자, 몽골한테 항복을 했다는 얘기죠. 대몽황전에 적극적이었던 가는 개경 환도를 반대하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어 진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항쟁을 전개했다. 여러분들 다른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끝까지 저항한 삼별초가 되겠죠. 삼별초라면 갑시다. 포수, 사수, 살수의 삼수병으로 편제되었다. 임진왜란 중에 만들어진 바로 훈련도감 얘기죠. 훈련도감. 그러니까 아닙니다. 윤관의 건의로 편성된 기병 중심의 부대였다면 이건 보나마나 무엇에 대한 얘기? 별무반에 대한 얘기가 되죠. 별무반. 그러니까 당연히 틀렸죠. 도적을 잡기 위해 설치한 야별초에서 시작. 야별초가 많아지자 좌별초, 우별초, 최후가 설치를 했고요. 그리고 몽골에 잡혀갔다가 탈출해온 군대로 만들어진 신유군, 이걸 합쳐서 삼별초라고 불렀죠. 자, 삼별초 맞습니다. 양계 지방에서 국경지역 방어를 맡았던 상비적인 전투부대였다. 여러분들 오도 양계에 양계가 나왔으니까 고려시대가 맞고, 양계에 있는 전방부대라면 이 부대는 바로 무엇이다? 주진군이 돼야 되겠죠. 고려의 주진군. 그러다 보니까 답이 되는 건 당연히 몇 번? 3번이 답입니다. 특별히 어려운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여러분들 바로 보이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됩니다. 다음 같은 주장을 한 인물은 일단 강화를 맺고 나면 저들의 욕심은 무라를 교역하는 데 있습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저들이 비록 외인이라고 하나 실은 양적입니다. 이걸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외, 양, 일, 체라고 얘기를 하죠. 강화의 일이 한번 이루어지면 사학의 서적과 천주의 상이 교역하는 가운데 섞여 들어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 열어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위정척사론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건 강화도 조약 때 반대했던 개항 불가소가 됩니다. 면함 최익현의 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2번이고요. 박규선은요, 오히려 이분은 여러분 연안 박지원의 친손자라서 초기 개화파, 초기 개화파라고도 불리고 통상 개화론자라고도 불리게 되죠. 그 다음에 김홍집 하면 온건개화파가 되죠. 온건개화파. 온건하긴 하지만 그래도 과학기술은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쪽. 김윤식도 마찬가지로 온건개화파가 되고요.